자, 오늘도 첫 순서는 역시 가자지구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들을 납치해서 가자지구로 끌고 갔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들 중에 뭐 200여 명이 넘었지만 일가족이 끌려간 경우가 있어요. 비바스 가족이라고 해서 엄마와 어린 두 아기들이 끌려가고 물론 이제 아빠도 끌려갔지만 가자지구 안에서 분리돼서 아마 감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참 뒤에 아버지는 그래도 다행히 가자지구에서 풀려났어요. 그런데 이제 부인하고 어린 아기 둘이 풀려나지 못해서 남편하고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이 안타깝게 제발 무사히 살아서 돌아와 달라고 기도했는데 엄마하고 두 아기가 결국은 시신으로 돌아왔어요. 그야말로 비극의 가족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비바스 가족 아내와 두 아기를 죽였던 테러리스트 그 범인이 얼마 전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다라는 뉴스를 들었는데 사망했다라는 것만 들었지 어떻게 됐는지 그 이유는 잘 몰랐는데 요번에 그 사망했던 테러범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발견된 그 테러범 그 인간은 어떤 놈이었습니까? 팔레스타인 무장 테러 조직의 무자헤딘 여단의 사령관인 아사드 아부 샤리아였습니다. 이 아부 샤리아는 10월 7일 잔혹한 학살의 주모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비바스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계 미국인 부부 그리고 키부츠의 태국인 노동자도 납치한 후에 이제 살해를 했고요. 아직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인질 납치 사건에도 연루된 인물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IDF랑 신베트가 가자지구에서 합동 작전을 펼치면서 이 아부 샤리아를 사살한 건데요. 같은 날 별도의 작전을 통해서 무자헤딘 같은 여단의 또 다른 고위 지도자인 마흐무드 카일도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군에 따르면 이 마흐무드 카일도 10월 7일 이 니즈오르 침공에 가담을 한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비바스 가족을 포로로 잡아두는 데에도 관여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이번에 활동이 아주 좀 혁혁한데 너무 좀 열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 병원에서 그 하마스 지휘부 과거 지휘부 지도자였던 하마스의 지도자 아히야 시나루의 동생 모하메드 시나루를 또 공격을 했는데 모하메드 시나루의 시신도 이번에 발견됐다고요. 네, 이제 5월 13일에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가 벙커버스터 무기로 가자 남북한 유니스 유럽병원을 공습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유럽병원 지하에 테러 터널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모하메드 신와르도 그 지하 터널에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된 것인데 이번에 IDF가 그 유럽병원 지하 테러 터널에서 그 시신을 발견해서 끌어냈고요. 그리고 신원을 조회를 했는데 모하메드 신와르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해당 지하터널에서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많은 테러리스트들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지금 이제 IDF가 신원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 라파 여단 사령관인 모하메드 샤바나의 시신과 그리고 무기 그리고 정보 문서들도 이 해당 건물에서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저 시신을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신화루가 죽었다라고는 했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죽었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이 시신을 반드시 확인해야 진짜 죽었구나. 그래 안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번에 그 가자지구 공습에는 이번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 부대가 있나 봐요. 하레디 부대가 참전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 뉴스 보면서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 부대가 따로 있나 이런 거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정통 유대인들 이 모여서 만든 부대 들어가서 잘 할지 모르겠어요. 네, 이번에 이제 최초로 가자지구에 진입을 한 이 초정통파 유대교 부대는 바로 하스 모네안 여단인데요. 이 하레디 예시바 학생들이 군복무 면제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그 가운데 하마스에 맞서서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참여한 이들이 바로 이 부대입니다. 근데 이 하스 모네안 여단은 2025년 1월에 창설이 됐다고 하고요. 현재 약 50명의 신병과 100명의 예비군으로 구성이 됐는데 장기적으로 최대 4,000명까지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정통
정통 유대교 부대이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이 그 지휘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차별점은 바로 여단 입대 시에 특정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 신병들이 엄격한 할라카, 즉 유대교 율법을 준수하는 생활 방식을 이제 따르겠다 하는 그 관련 사항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극단적 정통 유대인들의 우려가 많다 보니까 여단의 모든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도 정통 유대교가 아닌 다른 부대들과의 교류는 최대한으로 이제 피해가면서 내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군대 가면 다 젊은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의 혈기로 뭐 농담도 하고 뭐 그러는데 정통 유대인 청년이 들어가가지고 과연 잘 섞일까 그게 걱정이었는데 분리해서 하는군요. 예. 근데 분리해서 하다 보면 또 전투를 막 총 쏘고 저쪽에서 하마스가 막 로켓 쏘고 그러는데 아차 기도할 시간이네. 그러면서 이거 총 내려놓고 막 여기저기서 폭탄 터지고 그러는데 기도하고 아유 좀 걱정입니다. 자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 북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한테 여기 있지 말고 딴 데로 옮겨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순순히 이스라엘 쪽 말을 잘 들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일단 이 기드온 전차 작전의 일환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강도 높은 전투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IDF 아랍어 대변인인 아비차이 아드라이 중령 이분이 이제 특히 위험한 지역을 이제 전투 지역을 지도에 표시를 해서 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가자시티에 있는 대피소로 이동해라 이렇게 긴급 대피령을 내린 것인데요. 사실 이 권고를 하기보다 실제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다 보니까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세계적인 기후 환경 운동가예요. 그레타 툰베리 어렸을 때부터 뉴스에 계속 나와가지고 쭉 지켜보는데 표정은 그다지 이렇게 썩 밝아 보이진 않는데 그 툰베리가 이번에는 가자지구의 인권 문제를 이제 부르짖으면서 조그만 배를 타고 아마 가자지구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툰베리가 떴다 그러면 전 세계 언론들이 다 카메라로 이제 지켜보고 있으니까 큰 국제적인 이슈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자지구는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이스라엘 군이 그 가자지구 쪽으로 오는 툰베리가 탄 배를 납포해서 이 툰베리를 아마 감금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자세하게?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레타 툰베리가 최근 가자지구로 인도적 지원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최근 활동가들과 함께 요트를 타고 이 가자지구 쪽으로 접근한 것인데요. 근데 이스라엘 해군이 몇 차례 그 오는 중에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가자지구 해상 봉쇄를 뚫으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 이스라엘 해군이 공해상에서 요트를 가로막고 전원을 납포한 것인데 이 상황을 두고선 툰베리와 그 일행들이 이스라엘 군들이 자신들을 납치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펼친 것이고 당연히 이스라엘은 합법적 조치를 취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진짜 실제로 인도주의자인가? 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뭐 구호품을 전달하겠다고 가지고 온 그 양을 보면은 한 트럭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양인데 근데 또 다음 영상을 보면 이 가자지구 시위대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티아고 아빌라가 알라우 아크바르,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슬람의 승리를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논란이 많았던 프랑스 팔레스타인계 유럽의회 의원인 리마 하산도 이 요트 탑승원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들이 인도주의자라고 이렇게 가장을 하지만 사실 진짜 목적은 아마도 지하드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그레타 툰베리를 향해서 이상하고 그리고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사람이다. 분노 조절 수업에 가야 한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배 타고 가는 화면을 봤는데 인도주의적 구호물자를 싣고 간다라는데 저 배에 뭘 얼마나 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분명히 저 배를 타고 가자지구 쪽으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군이 왜냐면 해상을 봉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이 해상 봉쇄한 거를 모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온 거예요. 붙잡힐 거 뻔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별로 가자지구 안으로 들어가서 난민들에게 구물자를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실질적인 그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뭘까요? 이제 말하는 거는 홍보성이다. 쇼죠.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쇼! 임창정이가 불렀죠. 쇼! 하지 말아요. 그런데 그 트럼프가 툰베리에 대해서 얘기한 게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또 뭐라 그랬다고? 분노 조절. 분노 조절 장애. 저 사람 툰벨이에요? 아니요, 저 사람 아니죠. 툰벨이 아니고. 예. 툰벨이 사진 보면은 진짜로 그래요. 아, 내 딸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자, 이번에는 이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걱정스러운 소식이 있어요. 이란이 이스라엘의 핵 관련 시설에 관해서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입수했다. 이스라엘의 핵 관련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입수를 했다는 거죠?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의 핵 계획이나 그리고 또 핵시설 관련해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기밀 문서를 입수했다라고 하는 건데, 또 공개를 우리가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기타 국가들의 관련 문서 또한 있었고요. 그리고 정보원을 통해서 입수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어떤 정보원인지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란 언론 매체인 타스님에 따르면 이 해당 정보가 지난 5월 이란의 첩보 활동 혐의로 체포되었었던 2명의 이스라엘인 이 사람들에 의해서 수집이 돼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란의 스파이가 있습니다. 돈 주고 뭐 좀 빼내 달라고 하면은 거기에 또 넘어가는 이스라엘 간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밖에 있는 적들도 상대해야 되지만 내부에 있는 스파이들도 이스라엘의 감시를 잘해야 됩니다. 핵 관련 국제 기구예요.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뭐랍니까? 이란의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겁니까? 일단 이 IAEA 사무총장인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가 이 이란이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이 기밀 문서가 이스라엘의 소레크 핵 연구센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소레크가 IAEA가 조사하는 연구시설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근데 이 IAEA는 해당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소레크가 소래꼴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자, 이란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이 이란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핵 프로그램 시설에 대한 그런 문서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IAEA 사무총장의 주장에도 이렇다 할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핵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은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이 이란과의 핵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었는데 이제 어제 발표된 인터뷰에서는 현재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에 확신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란과의 회담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동에서 미군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도 보안 이유로 인해서 인력을 이동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병력 이동 이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위험한 장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이사회 회의가 비엔나에서 밤늦게까지 계속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IAEA가 이란이 이렇게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있다고 선언하는 결정을 발표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종료를 선언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이 이러한 갈등이 만약에 발발할 경우에 해당 지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얘기 좀 더 해봅시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있는 13살 소년을 이스라엘 소년이에요. 이 소년을 포섭을 해서 뭔가 미션을 줬다고 그래요. 스파이 짓을 시킨 거죠. 이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소년을 어떻게 포섭을 했다는 것이고 또 무슨 미션을 줬다는 거죠? 이 이란 요원으로부터의 이 연락은 텔레그램 메신저 앱을 통해서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가지 임무를 이 소년이 수행을 했는데 텔아비브 지역의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래피티를 그리기도 했고 그리고 버스 정류장 여러 곳을 파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 사르 외무장관의 집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이제 돈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진을 건네고 수백 세겔의 암호화폐를 받았는데 사실 소년이 건넨 그 사진은 직접 찍은 건 아니었다고 하고요. 소셜미디어에 있는 사진을 전달한 것 뿐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경찰에 따르면 이 해당 이란 요원이 이 아이에게 또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사진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 아이가 거절을 했고 심지어 텔레그램에서도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체포되었다 가택연금으로 풀려난 상황이라고 하고요. 자신이 연락했던 사람이 이란 요원이라는 거는 전혀 알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13살이 무서운 나이입니다. 예. 나는 13살 때 안 그랬는데. 자, 그런데 이런 사례가 이번 말고도 예전에도 또 있었다 그래요. 어떤 사례입니까? 이제 앞서 이란이 이스라엘 핵 관련 기밀 문서를 입수한 정황을 설명했을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두 명의 이스라엘인 알모그 아티와스와 로이 미즈하리의 첩보 활동 사건도 사실 일전에 설명드린 적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4월 말에서 5월 이란을 대신해서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지난 5월에도 16세 청소년이 이란을 대신해서 돈을 은닉하고 그리고 특정 장소를 촬영하고 선동적인 전단을 인쇄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 그 혐의로 체포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밖에도 이란이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일반인에게 접근해서 돈으로 회유하면서 스파이로 영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고, 참 별짓들을 다 하네요. 자, 이스라엘 군의 IDF의 아랍어로 발표하는 아랍어 대변인이 따로 있나 봐요. 아비차이 아드라이. 예. 아드라이. 예. 이 양반이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 아랍어로 뭔가 중요한 경고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예멘에 있는 항구 세 곳에서 대피령을 내린 것인데요. 이 IDF 아랍어 대변인 아비차이 아드라이가 SNS를 통해서 전한 이야기가 호데이다 항이랑 라스 이사 항 그리고 알살리프 항이 후티 정권의 테러 활동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안전을 위해서 해당 항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을 당부하는 그런 글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그 멀리 떨어져 있으려는 건 이제 곧 공격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얘기했던 항구 중에 호데이다 항구 어떤 곳이길래 이스라엘 군이 공격하겠다는 겁니까? 그만큼 뭐 군사적으로도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네, 이제 실제로 이 호데이다 항은 후티 반군이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항구인데요. 후티의 보급로이기도 하면서 군사 전략의 중심축이기도 한마디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근데 이곳을 이번에 이스라엘군이 무려 11번째 공격을 가한 것인데 기존에는 이스라엘 공군이 날아가서 공습을 했다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해상을 통해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해군 미사일 고속정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 먼 거리에서 장거리 유도 미사일 2발을 발사를 한 것인데 이렇게 이번에 기존처럼 뭐 전투기나 이런 드론 대신에 해군 함정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군 관계자가 해군 함정은 항상 이제 바다에 항시 대기 중이기 때문에 보다 은밀한 공격이 가능하다 보니 특정 공격에는 이 해군 함정을 이용해서 공격을 개시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후티에게 이제 공격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공중 봉쇄 그리고 해상 봉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전투기가 빨리 날아가도 이스라엘에서 예멘까지 후티 반군이 호데이다 이 항구까지 1,500km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공항 활주로에서 출격해서 날아가도 꽤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아예 그냥 호데이다 항구에서 얼마 떨어져 그래도 이제 뭐 한 100km 이상 되겠죠. 거기서 미사일 쏘면 훨씬 더 그냥 신속하게 쏘는 거니까. 야, 미사일 날아온다, 피해라, 이럴 겨를 없이 그냥 우다다다다다 맞는 겁니다. 좀 아주 세게 좀 때렸으면 좋겠어요. 자, 알카에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카에다가 국제적인 조직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 예멘에도 이렇게 이 지부가 있는지 몰랐네요. 예멘 지부 지도자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 뭔가 좀 위협적인 말을 했나 봐요. 뭐 위협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실 이 예멘 알카에다 지부는 오랫동안 가장 위험한 조직으로 알려진 지부인데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내부 갈등과 그리고 미국의 드론 공습으로 인해서 지도자들이 사망하고 이러면서 약화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알카에다에서는 가장 위험한 분파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해당 알카에다 지부를 이끄는 지도자인 사드 빈 아테프 알 아울라키 이 사람이 이스라엘 하마스 가자지구 전쟁 관련해서 미국에 있는 모든 무슬림들에게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그 측근 자문위원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촉구를 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JD 벤스 부통령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를 표적으로 지목을 한 것 같습니다.